2020년 코로나19가 갑자기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시외로 이동하는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는 수요가 갑자기 줄어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2025년, 수요는 어느 정도 회복됐을 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급감한 수요가 100% 회복하기에도 무리였을 뿐더러 수요 저조 등으로 인한 고속시외버스 노선의 운행 중단까지, 그리고 그로 인한 구간 공백까지 일어났습니다. 고속시외버스, 우리가 흔히 보는 형태는 바로 시외로 가는 여객버스로 주로 이용하게 되는 차량은 전장 12m급 고급 좌석 버스입니다. 하부에는 짐칸이 마련되어 있고 내부로 들어가면 가방 등 보관이 가능하게끔 선반을 쓸 수 있으며 시트는 일반형, 우등형, 프리미엄형 등으로 나뉩니다. 운행거리는 100km가 안 되는 초단거리도 있는가 하면 400km를 넘는 초장거리 노선도 있으며 운행거리나 경로, 중간 경유지 구성 등에 따라 총 소요시간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도로망 발달에 따라 고속시외버스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경우 니즈에 따라 새로운 구간을 운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계외를 넘나드는 개념 자체는 광역버스도 해당된다고 하지만 보통은 시내버스 틀로 보고 취급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광역버스를 제외하고 고속시외버스를 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고속시외버스 노선이나 구간의 운행 중단은 어제 오늘의 일만도 아닙니다. 수요가 부족할 경우 노선이 감회되거나 정차지 등 구성이 조정될 수 있고 또는 운행이 중단되는 게 그동안 있어왔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부 홍천 노선은 2018년 5월 마지막 날 운행을 끝으로 운행 중단됐는데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까지 2년이 조금 안 된 시점에서 동서울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포공항 부천 논산 연무대 노선도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거의 직전까지 운행했다가 관뒀으며 현재는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방법 등으로 대체됩니다. 한때는 인천국제공항 양양간 직통버스가 2018년부터 그 다음 해까지 운행된 적도 있는데 운행 당시 수요 부족을 피하지 못했던 노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찾아오기 전에도 노선 운행 중단 등은 있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색한 일은 아니겠지만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고속시외버스 수요가 급감하고 완전한 회복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면서 그전보다 정리되는 노선들이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철도로 간편하게 이동하기가 어렵거나 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이어주는 것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속초에서 광주까지 가는 버스나 강릉을 경유해 광명종합터미널 철산역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졌고 원주 진주 노선도 2022년 중 운행 중단되면서 현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철도와 구간이 겹치는 곳의 경우 2023년 대전광역시에서 포항과 울산광역시로 가는 버스가 최종적으로 없어지면서 평상시 경부고속선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의존해야 하게 됐고 대전에서 경주로 가는 버스도 없어진 지는 한참 됐습니다. 지난 2024년 KTX 탈선 사고가 일어나면서 경부고속선을 통해 운행하는 열차가 포항이나 경주, 울산광역시로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버스를 대신 이용해야 하는 일이 한동안 벌어졌는데 이 당시 대전에서 포항, 경주, 울산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다른 대체 방법이 없다 보니 이동하기가 곤란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유성에서 동대구나 부산광역시로 가는 버스와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양산 해운대까지 가는 버스가 올해 생기면서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 쪽은 그나마 대체는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편수는 적습니다. 아직 운행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운행 횟수가 1회나 2회 정도밖에 안 되는 노선들이 남아있는데 해당 노선들 가운데서는 철도로 한 번에 바로 이동할 수는 없는 구간도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요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면 해당 노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그런 와중 국토교통부가 고속시외버스와 관련해 한 가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가 보도 참고자료 등을 통해 수익성은 낮지만 그래도 필요한 어떤 노선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필수 노선으로 지정해서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중 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동안 운행 중단되는 노선들이 여러 개 등장하면서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시와 시간을 잇는 노선은 물론 심지어는 대도시와 대도시 간만을 잇는 구간도 없어졌습니다. 철도와 겹치는 구간도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좀 더 많은 노선들이 재등장할 가능성도 있을지 지켜볼 만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철도와 겹치긴 하지만 만약 철도에 큰 사고가 일어나서 불통이 되고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전에서 포항이나 경주, 울산으로 가는 노선, 서울에서 밀양까지 가는 노선 등의 재등장이나 필수 노선 지정도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노선들은 이미 운행 중단됐기 때문에 임시 차량편 배차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려되는 점, 수익성이 낮다고 하는 점은 결국 수요가 부족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운수의 기본은 승객들을 최대한 태워야 하는데 빈 좌석수만큼 적자로 계산되는 법입니다. 인건비와 유류비도 얼마든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고속시외버스에서 발생한 그 적자의 정도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라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적자의 폭을 줄이는 것도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북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던 한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 지역 시외버스 운수사들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노선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1월 전주지방법원이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운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비수익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휴업을 신청한 것을 분명하게 판단했고 또 전북도 측에서 노선 휴업의 불허가를 결정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여객 자동차법 등에 따라 벽지나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은 명할 수 있어도 손실을 입었다면 그것을 보장하도록 규정되고 있는데 전북도가 실질적으로 수익성 없는 노선 운영을 명한 것과도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운수사들이 당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적자가 200억 원을 넘겼고 버스 62대와 노선 76개에 대한 휴업을 신청했으나 전북도가 차량 5대, 노선 15개에 대해서만 휴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고속과 대한고속은 이미 자본 잠식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운행 노선의 경우 서울에서 출발하는 노선이거나 영호남 간 노선마저도 적자를 기록한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수 종사자 부족 문제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경부에서 대구 혁신도시 경산과 청도로 잇는 노선은 지난 9월 한일고속이 터미널 측과의 협의 부족과 운수 종사자 부족 등으로 인해 12월 29일까지 운송 개시일을 연기하는 내용이 수리된 적이 있었으며 동양고속이 인가일로부터 1년 동안 휴업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 수리된 적도 있습니다. 경산과 청도가 경부선 열차의 세가 강하다고 하지만 2020년대 들어 고속이나 시외버스 운수사에서 종사자를 전보다 더 자주 모집하려고 하는 일도 보이는 걸 생각하면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노선의 재등장이나 또 다른 노선의 개통 시도 뒤 필수 노선 지정을 한다고 해도 직원 등 일손이 부족해 제대로 된 운행을 하기가 벅찰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은 운수 종사자 부족 문제는 비단 고속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업계에서도 보이고 있는 현실인데 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일시 감회나 배차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시외버스가 장기적으로 철도가 진출하지 않은 지역이나 철도로 바로 가기 어려운 구간들을 위주로 공략해 봐야 하는 점에 대해선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